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에서 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여름방학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여름 무척 더웠는데요. 이제 9월 중순에 접어드니까 더위는 사라지고 이 가을의 그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가을과 함께 뭔가 독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번 가을 계절에 저와 함께 중세교회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뵙겠는데 제가 첫 시간서부터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가급적이면 목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혹시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사전에 공지를 드려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학기 때도 저와 함께 중세교회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2학기 첫 번째 강의한 준비한 거 함께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교회사 제1강 로마 제국의 멸망과 그 이후 유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중세교회사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 중세교회사의 시대 구분 그리고 이 중세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강의를 서두에 하고, 그리고 오늘 1강의 주제인 로마 제국의 멸망과 그 이후 유럽에 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 그 초대교회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와 그리고 교회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 구분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중세 교회사를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이 중세 교회사라고 할 때 이 중세라는 이 용어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이 르네상스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 중세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고대 로마와 아테네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내건 문예 부흥 운동이었는데요. 중세라는 말은 이 고대와 그리고 이 고대를 회복한 르네상스 사이에 이 중간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이 서유럽 역사에서 상당히 재미가 없고 따분한 시대라고 비아냥거리려고 지어낸 말이 바로 이 중세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은 표현입니다. 중세가 그렇게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렇게 비아냥거릴 만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중세 시대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중세를 흔히 암흑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암흑기와 같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세 시대 전체를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중세 시대를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 보면은요, 재미없거나 따분한 시대는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 인문주의자들이 볼 때에는 중세 시대가 그렇게 재미없는 시대, 따분한 시대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중세라는 용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교회사의 시대 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 보통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현대교회사 이렇게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사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590년까지, 이 590년이라는 그 시기가 초대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제 교황으로 즉위할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교회사를 이제 590년서부터 1517년, 그러니까 초대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1세 즉위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될 때까지를 중세 교회사라고 하는데, 사실 교회 역사가들 가운데서는 이 중세 교회사의 시작을 590년으로 보지 않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 때부터 중세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근현대 교회사는 이제 종교 개혁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2학기 때는 바로 이 중세 교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세 교회사 첫 시간에는요, 저희가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사건에서부터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중세교회사를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 즉위서부터 이렇게 종교개혁 때까지로 보는 입장인데요. 제가 그 초대교회사를 다루면서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내용을 중세교회사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 시대 초기를,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이 로마 제국의 멸망서부터 살펴본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제국의 멸망, 이 사건은 476년 9월 4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서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사를 배울 때 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그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동로마, 서로마, 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렇게 나누어지었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로마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6년 9월 4일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멸망의 과정서부터 멸망하게 된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 북쪽에 있는 야만족인 게르만족과 대치하고, 그 게르만족이
서로 로마 제국을 침범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0년경이 되자 이제 라인강과 이 도나우강이 이 로마 제국의 그 북쪽의 경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강은 이제 오늘날 그 독일에 있는 강이죠. 그리고 이제 도나우강은 이제 라인강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이제 그 서쪽에 있는 강이라면, 도나우강은 이제 오늘날 헝가리인가요? 네, 제가 지금 하여튼 거기에 그러니까 이 동쪽이죠. 있는 강입니다. 이 라인강과 도나우강 사이에 이제 로마인들과 게르만족이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강, 도나우강 그 경계 위쪽이 이제 게르만족, 야만족인 게르만족이 위치하고, 이 아래쪽이 이제 로마 제국인데, 이 4세기 중엽 이후에 가면서 로마의 세력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이 틈을 타서 370년경부터 게르만족이 이 도나우강을 넘어서 로마 제국 내로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가 점차 멸망하게 되어져 가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게르만족이라는 이 표현은 이 북쪽에 있는 야만족을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만족 안에 여러 그 부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표현이 이 게르만족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게르만족 하면은 이 독일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독일 민족만이 게르만족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날 그 서유럽 국가의 사실 대부분이 이 4세기 때 이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오늘날 서유럽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바로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르만족이 이제 이 로마 제국을, 이제 서로마 제국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요. 410년 8월 24일 날 이 서고트족이,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한 부족인 서고트족이 로마시를 사흘간 철저히 약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시가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10년 이때까지 로마시라는 것이 처음 생겨난 일에 한 1000년이 지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렇게 뭐 다른 민족에 의해서 로마시가 약탈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410년 8월 24일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455년 6월 반달족이 로마로 입성하여서 또 노략질을 했지만 교황 레오 1세의 간청으로 2주 만에 로마를 이렇게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5세기 초서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북유럽이 아니라 이 북방의 야만족들이 계속해서 이 로마를 침범하고 공격하고 넘보는 일들이 많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476년 9월 4일 결국은 이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투 툴루스가 당시에 이제 15살이었는데요.
결국에는 게르만족의 용병 대장인 오도이케르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죠. 물론 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때 망하게 되는 로마는 서로마 제국입니다. 반면에 동로마는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면서 1453년 오토만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인 오토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서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로도 약 1000년이나 동로마 제국은 더 존속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야만족인 게르만족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 북쪽의 야만족들이 자꾸 그 서로마 제국에 침범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게 된 이유는 그만큼 로마 제국이 쇠약해진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쇠약해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 역사가들은 한 가지 원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400년대에 반복적인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생태학적 재난이 있어서 로마 제국이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원인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로마군 내에 이제 게르만족 용병들이 이제 로마군을 형성하면서 이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그들이 이제 배신을 해서 로마를 공격하는 그 게르만족들과 힘을 합쳐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원인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로마 황제들이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로마 황제들의 그 지도력이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그 능력이 너무나 못해서, 무능해서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이 와해되고 무너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400년대 때 이 로마 황제들은요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또 황제를 죽이기도 하고, 또 반란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위 기간도 길지 못하고, 일단 황제가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 기간이 짧으면 나라가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황제를 몰아내고 또 죽이고 반란이 일어나면 역시 나라가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황제의 권한이 또 리더십이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로마 지도층이 향락과 사치에 빠져들면서 나라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도층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게 되면은요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급격히 쇠약하게 되고, 결국 그 쇠약한 틈을 타서 북방의 야만족인 게르만족들이 거듭 로마 제국을 침범하면서 결국은 476년 9월 4일에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유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야만족들인 게르만족들이 서로마 제국을 계속 공격해 오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야만족들이 4세기 때 계속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을 넘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방의 야만족들을 통칭하는 이제 명칭이 게르만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게르만족은 다양한 부족들을 통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야만족들이 여러 종족들로, 여러 부족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부족들이요, 이 서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그 부족들이 이 서로마 제국의 그 영역들을 이렇게 나눠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은 영국, 그 다음에 프랑크족은 이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동고트족은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 그리고 서고트족은 스페인 지역, 그리고 부르군투족은 스위스 지역, 또 롬바르드족은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반달족은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훈족과 마자르족은 헝가리를 이제 차지하면서 오늘날 지금의 그 서유럽의 그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야만족들이 침범하기 전에 그 서로마 제국에 그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야만족들이 침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원주민들과 이 야만족들이 결합하면서 이제 오늘날 그 유럽 국가들이 이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야만족들이 이제 중세 유럽을 그 차지하면서 이 야만족들은 그 약해진 서로마 제국을 파괴할 힘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야만족들은 그야말로 야만족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그 로마에 비해서 미개한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개하기 때문에 정말 무식하게 힘은 자랑을 하고, 그래서 힘이 약해진 이 서로마 제국을 점령을 했지만 그 점령한 지역을 다스리기에는 이 야만족들은 그만큼의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들의 그 원주민들은 대부분 로마인이고, 또 그리스어와 또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좀 개화된 문명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개한 야만족들이 그렇게 똑똑한 로마인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런 무식함으로만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힘만으로는.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 야만족들이 정책적으로 그 로마인들의 그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 야만족들 가운데는요, 기독교의 이단인 아리우스파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파 이단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의 피조된 피조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단이 이제 그 정통 기독교로부터 이렇게 쫓겨나 가지고 그 야만족들에게 가서 이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의 야만족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아리오스파 이단을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그 유럽을 서로마 제국을 차지하면서 그 원주민들인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정통 신앙으로 전향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중세시대 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종의 사례로 이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보면,
이제 프랑크 왕국인데요. 이 프랑크 왕국의 이제 초대 왕이 클로비스 왕인데 486년에 프랑크족 출신인 클로비스가 주변 10개의 부족들을 통일하면서 프랑크 왕국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은 이제 중세 그 초기에 중세 유럽의 아주 가장 강력한 그 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클로비스 왕이 프랑크 왕국을 시작하면서 이제 클로틸데라는 기독교인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96년에 경쟁 부족인 알레마니 부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반드시 승리해야 할 그러한 전쟁인데, 이때 이 기독교인 왕비가 클로비스 왕에게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클로비스 왕이 무시하고 그 게르만족의 그 우상 신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이제 치루었는데, 이 전세가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로비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대로 왕서부터 그 부족민 3,000명이 12월 24일 날 성탄 전야 때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하게 돼요. 근데 왕과 그 부족민만 개종하는 게 아니라 프랑크 왕국 국민들 전체가 왕과 함께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 프랑크 왕국이 한마디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 왕국이요, 오늘날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독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중세 유럽의 이제 기원이 되었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중세가 사실 그러니까 유럽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 국가로 굳게 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가톨릭 국가이긴 하죠. 그랬던 배경이 바로 이렇게 그 5세기 후반에 프랑크 왕국이 그 클로비스 왕이 개종을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 개종을 하게 된, 거기에 기인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멸망을 하면서 그 야만족들의 침범으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중세 유럽의 민족들이 새롭게 이제 개편되고, 그렇게 중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야만족들이 이 서로마 그 원주민들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물론 이제 그 야만족들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그 서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문화나 어떤 법, 질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졌지만 그 기독교 그 전통과 신앙은 받아들이면서 로마 국가는 무너졌지만 그 기독교 신앙은 그 야만족들이 받아들이면서 이 교회는 존속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교황권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황권이 강화되는 그런 또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서 이제 중세 가톨릭이 그 강화된 교황권으로 인해서 가톨릭이 정치적으로 당시 중세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고, 또 갈등 관계를 보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 중세 국가들을 지배하면서 정치가 이제 이 교회의 신역으로 전락하면서 중세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원인,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중세교회가 시작되는 그 정치적 배경이라고 할까요?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제국의 멸망, 여기서 말하는 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첫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